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사연 달빛 편지 한 장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낡은 통장 속에 담겨 있던 한 어머니의 평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참으로 모질었던 세월이었네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78세 김영순 여사님입니다. 지금부터 김영순 여사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낡은 한옥의 툇마루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김영순 여사는 허리춤을 붙잡고 부엌에서 방으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와서 장롱문을 열고 깊숙이 넣어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색 천으로 곱게 쌓인 낡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죠. 닳고 닳아 모서리가 해진, 이젠 손때마저 반질거리는 그 통장을 영수는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통장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으니 말이야. 영수는 거실 중앙에 놓인 작은 상에 통장을 내려놓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덮은 담요 위로 통장을 펼치자 빛바랜 종이 위에 빽빽하게 인쇄된 숫자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그 하나하나의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날의 땀방울이었고 자식들의 웃음이었으며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노후를 지탱해줄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그랬습니다. 영순의 인생은 이 통장 숫자와 함께 흘러왔더랍니다. 20살 시집와서 처음으로 남편이 건네준 살림미천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 첫 통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때는 10,000원 한 장도 얼마나 귀했던지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 아껴 통장에 넣을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했지요. 동전 한 입, 1,000원짜리 한 장이 모여 1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되었을 때 영수는 마치 큰 부자가 된 것 같아 밤잠을 설쳤더랍니다. 이 돈으로 우리 애들 따뜻하게 키워야지. 남부럽지 않게 공부도 시키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지.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자식들 학비가 되고 교복값이 되고 시집갈 딸아이의 혼수 비용이 되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손톱만큼씩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날도 많았지만 자식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아픔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한 번은 큰아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풀이 죽어 있을 때였습니다. 영수는 밤새 잠을 못 이루다 이 통장을 꺼내들었죠.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을 때 그녀는 다시금 굳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지.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더랍니다. 이제는 늙고 병든 몸, 젊은 날처럼 일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홀로 남은 영순에게 이 통장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부심. 그것이 바로 이 통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영순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맨 마지막 장, 현재 잔액이 인쇄된 부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들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만큼 모아두었으니 앞으로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 그 안도감이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에 작은 옹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사각거렸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다시금 붉은 천에 싸서 나무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한 곳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낡은 한옥의 고요함 속에서 영수는 자신의 평생을 지켜온 작은 버팀목과 함께 다시금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견고한 삶의 가치관은 그렇게 묵묵히 쌓아온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한옥집 마루 끝에 길게 닿아 있었고 영순 여사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따뜻한 쑥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삐걱이는 문소리가 들리고 며느리 지은이 화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야무진 모습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상냥한 목소리에 영순 여사는 그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늘 그렇듯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오늘 이 오후가 제 삶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차분히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주 녀석의 학교 생활이며 아들 녀석의 요즘 근황까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은이 찻잔을 내려놓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비장하고 차분했지만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오랜 인생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가슴이 왠지 모르게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가 아니리라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통장 관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찻잔을 쥐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지은은 제 반응을 살피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엔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요즘 돈 쓰시는 게 좀.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그 뒤에 따라올 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낭비가 심하다거나 주변에 퍼주는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일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 아끼고 모아왔던 돈인데 이제 와서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 지은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혹감과 함께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않고 제 앞가림은 제가 해왔던 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한옥집을 제 손으로 일구었고 노후 자금도 꼬박꼬박 모아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자존심이자 제 삶의 증명이었는데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마치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물러서 여기저기 돈 쓰시는 거 걱정된다고요. 지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제 남편이 살아생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못 믿어했던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고 못 믿어온 사람이 되었을까요? 평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이제는 그 독립성마저 빼앗으려 드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한옥집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처마 및 풍경 소리마저 저 멀리 아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살피며 앉아 있었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섭섭함,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서서히 다가오는 노년의 그림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이대로 제 삶의 통제권을 놓아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평생을 굳건히 지켜왔던 제 세상이 이제는 다른 이의 손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 눈에선 결국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니께서 지금 사시는 집 아무래도 많이 낡아서 불편하시잖아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마침 좋은 평수로 빈 집이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거기로 오셔서 같이 지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물론 어머니 명의로 새로 계약하고 저희도 같이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영순 여사의 귀에는 처음 몇 마디만 따뜻하게 들려왔을 뿐입니다. 같이 지내면 어떨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은 온통 경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새로 계약 그 다음 단어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는 마치 가면처럼 느껴졌고 그 목소리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설마 내 돈을 노리는 것이더냐? 영순 여사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걱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영순 여사의 눈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았던 돈.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젊은 시절 청춘 다 바치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홀로 식구들 건사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 그 돈이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이었으며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내 돈을 너희가 그렇게 쉽게 넘볼 수 있단 말이냐? 결국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황함, 그리고 이내 깊은 상처가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순 여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내가 이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몸 아픈 것도 참고 남들 다 입는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맛있는 거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이제 와서 너희가 그걸 탐낸단 말이냐? 영순 여사는 울분을 토해내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은 마른 논에 물 붓듯 솟아났고 그 뜨거운 물줄기는 쭈글쭈글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믿었던 자식들이 이 늙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노린다 생각하니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영순 여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며느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영순 여사의 귀에는 이미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닥쳐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영순 여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낡은 탁자를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탁자 위 어지럽게 놓여있던 통장 몇 개와 각종 고지서들이 흔들렸습니다. 낡고 바랜 통장들은 그녀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그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고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그녀의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영순 여사는 그 통장들을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것들을 품에 품고는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들의 제한이 사랑과 보살핌이 아닌 평생을 지켜온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오려는 침략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얼굴로 영순 여사의 흐느낌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깊은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탁자 위 제멋대로 흐트러진 통장과 고지서들처럼 두 사람의 관계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 여사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지은은 그날 어머니께서 퍼부으셨던 말들은 칼날처럼 지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 하나뿐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불신과 날선 비난뿐이었으니까요.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은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꾹 참아냈습니다. 어머니의 격렬한 반발 뒤에는 지은이 누구보다 잘 아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의 기억력이 부쩍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아이고, 늙으면 깜빡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시작되는 법이지요. 어머니는 최근 들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자꾸만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분명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을 찾으시며 지은아, 내가 먹었지? 하고 다그치셨습니다. 지은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시더니 나중에야 냉장고 가장 구석에서 반찬통을 발견하고는 멋쩍게 웃으셨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자주 다니시던 동네 마트길을 잠시 헷갈려 하시거나 방금 하신 말씀을 또 하시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지은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께서 은행 업무를 보러 가셨다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한참을 헤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해결하셨다며 한숨을 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은은 그때부터 가슴 한편에 불안감을 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라도 휘말리시면 어쩌나? 낯선 사람에게 속아 힘들게 모은 돈을 몽땅 날리시면 어쩌나? 때로는 집으로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에 무심코 개인 정보를 알려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흐려지는 만큼 세상은 어머니에게 더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누가 이상한 전화 같은 거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이 돈 얘기하면 무조건 끊으셔야 해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야, 내가 애야? 그런 걸 내가 왜 몰라? 늙었다고 아주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지은은 차마 어머니에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을까? 이 순수한 걱정이 왜 자꾸만 오해와 반발로 돌아오는 걸까? 며느리로서의 책임감은 지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지만 언젠가는 더 큰 도움이 필요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머니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거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그로 인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속에서 지은은 길을 잃은 듯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깊어지는 그림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 길이 왜 이리도 험난하게만 느껴지는지. 영순 여사는 낡은 앨범을 조용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주름 하나 없던 젊은 시절의 자신과 늘 옆자리를 지키던 친구 미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아, 그랬습니다. 그 시절엔 모든 것이 푸르고 반짝였는데 세월의 덮개는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마음에도 고스란히 쌓이는가 봅니다. 얼마 전 며느리 지연이가 자신의 통장 내역을 보며 따지듯이 묻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금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갔던데요? 그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변명처럼 들릴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하지만 그 오해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는지 지연이는 알리만무했습니다. 영순 여사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 낯설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지요. 친구 미자는 병실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수척해진 몸. 영순 여사는 말없이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영순아, 미안하다. 또 민폐만 끼치네. 미자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영순 여사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미자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겨우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다 바닥나 버렸다는 것을 영순 여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과 혹여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하는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정이란 것이 어찌 그리 쉽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순 여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미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꼬박꼬박 모아온 자식들 혹시나 어려울 때 보태주려 했던 그 돈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인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이 친구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겠지만 자신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여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조용히 처리하고 돌아오던 길 미자가 보내온 문자 한 통에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영순아,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영순 여사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고집센 노인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눈에는 그저 돈만 몰래 쓰는 이해 못할 시어머니였겠지요. 하지만 영순 여사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우정과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인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괜한 걱정을 끼칠까봐 말하지 못했던 그 진실이 며느리의 오해와 대비되어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영순 여사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사진 속 미자의 환한 웃음이 아련하게 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영순 여사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때로는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낡은 한옥집 마루에는 언제부터인가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돌던 그곳이 이제는 계절과 상관없이 싸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날카로운 칼날이 서로를 향해 겨누는 듯한 그런 팽팽한 긴장이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를 데칠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기름진 것을 싫어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들기름을 넉넉히 쓰는 대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좀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 그 순수한 선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순옥 여사는 윤희가 간을 너무 밍밍하게 한다며 옛날 방식대로 짭짤하게 해야 밥맛이 돈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그저 웃으며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좀 싱겁게 했어요. 제가 양념장 따로 내어 놓을게요라고 했지만 순옥 여사의 눈빛에는 이미 서운함과 함께 내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구나 하는 오해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윤희가 사온 새 이불과 베개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낡고 해진 이불을 보고 윤희가 어머니 새 이불로 바꾸시면 잠자리도 더 편하실 거예요 라며 환한 얼굴로 건네건만 순옥 여사는 그저 그동안 내가 쓰던 이불이 그렇게 볼품없더냐? 굳이 이걸 왜 사왔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오랜 습관과 물건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삶의 방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서러움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에 매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는데 왜 저리 언짢아 하실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고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애썼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돌아오는 싸늘한 시선과 한숨에 윤희는 점차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린 사람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또 방 안에서 인기척 없이 조용히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마치 얇은 유리 조각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불안감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면 순옥 여사는 아니,
다 괜찮다. 내 마누라가 알아서 다 하는 걸 뭐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비수 같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다가가 여보,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 걸까? 당신이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 하고 위로하려 하면 윤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됐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라며 작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촉촉했습니다.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 그 두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무겁게 다물려 버렸습니다.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한쪽이 더 깊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는 그저 침묵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저녁 식탁에서도 더 이상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숟가락 뜨는 소리만이 덩그러니 공간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가족의 식탁은 차가운 침묵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지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낡은 한옥집은 이제 더 이상 정겹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싸늘한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민수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저 마른 침만 꿀꺽 삼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영순 여사의 일상은 자꾸만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고 방금 나눈 대화의 끝이 어디였는지 놓쳐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늘 곁에 두던 돋보기 안경은 온 집안을 헤매다 냉장고에서 발견되거나 심지어는 세탁기 속에서 물에 젖은 채 나오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안경은 왜 또 여기 있어요? 딸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영순 여사는 그저 아니, 내가 그랬니? 어쩐지 눈이 시원하더라. 하며 민망한 듯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과 더불어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스스로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미숙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서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가장 영순 여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악착같이 지켜온 통장이었습니다. 늘 베개 밑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는데 요즘 들어 그 통장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통장 어디 갔니? 누가 가져갔어? 온 집안을 뒤집어 엎을 듯 통장을 찾으며 영순 여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숙이 달려와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함께 찾아보면 이내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거나 쌀통 속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고서야 영순 여사는 그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 얼굴에는 이미 깊은 피로와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통장은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순 여사 삶의 증명이었고 자존심이었으며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과도 같았습니다. 그 끈마저 끊어질까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통장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니? 내가 정신을 놓은 게지? 자꾸만 뭘 잊어버리고 이러다 미숙이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영순 여사는 밤늦게 잠 못 이루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어둠처럼 자신의 기억도 점점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친구의 얼굴은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아무리 애써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얼굴은 보아도 그들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질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느낌,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이루며 살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될까봐 영순 여사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늙고 주름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애처로운 투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지마저 흐려지는 기억의 그림자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을 영순 여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영순 여사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흐느끼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슬픔이자 앞으로 잃게 될 자신에 대한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다가도 이내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지은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하신 어머니를 보며 지은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앞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한숨만 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사라져도 돈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연금과 소액의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지은의 눈길을 끈 것은 수시로 찍혀 있는 작은 액수의 인출 기록들이었습니다. 5만 원, 3만 원, 때로는 단돈 1만 원. 불규칙적으로 찍힌 그 기록들은 지은에게는 그저 어머니의 용돈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자주 찾아 쓰셨을까? 처음에는 무심결에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부터 돈 관리가 안 돼서 잃어버리셨나 하는 불안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을 넘기고 넘길수록 지은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명절 때 조카들에게 유독 넉넉하게 챙겨주시던 용돈. 당신 옷은 다 낡았어도 손주들 새 옷은 기어이 사입히시던 그 마음.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고생한다며 몰래 건네시던 바카스 한 박스. 옆집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다 하시던 날 슬그머니 갖다 드리던 따뜻한 떡 한 접시. 동네 경로당에 매달 빠지지 않고 내시던 회비.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통장 속 그 작고 때로는 하찮게 보였던 인출 기록들이 바로 어머니 영순 여사의 사랑과 베풀매 흔적이었음을. 당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하셨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푼돈이라 생각했던 그 액수들은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씨앗이었던 것이지요. 지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통장 내역서 위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그저 나이 들고 기억을 잃어가는 가여운 존재로만 여겼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했는지, 얼마나 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그제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지은은 흐느끼며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작은 통장 속에 어머니의 평생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베풀어왔던 그 많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듯 선명하게 찍힌 그 숫자들 앞에서 지은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불평과 짜증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희미해져도 그 사랑의 흔적은 통장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통장을 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짐이라 생각하지 않겠다고, 당신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드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통장 속 어머니의 흔적은 지은의 무심했던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회한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회한은 이제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변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손때 묻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인 돈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5만 원. 하지만 그 옆에 쓰인 작은 메모들이 지은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 지하 돌잔치 비용 보태기, 지은이 생일, 작게나마 보태주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쓰실 만한 용돈을 드려도 늘 한사코 아끼고 아껴 당신의 손주들과 며느리를 위해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지은의 눈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저 오래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한평생을 담은 사랑의 기록이었고 며느리인 자신조차 헤아리지 못했던 깊고 따뜻한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저 통장에 넉넉한 생활비를 넣어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며 가끔 비싼 반찬을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어머니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작은 돈들을 모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의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통장 속 숫자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넘겨버렸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시던 거실의 한 구석, 창밖을 바라보던 쓸쓸한 눈빛, 손주들이 놀러 오면 환하게 피어나던 주름진 미소,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보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기준으로 잘 해드리고 있다고 만족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값비싼 선물이나 넉넉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곁을 지키며 그분의 고독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당신의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위해 조용히 희생하고 계셨는데 지은은 그 소중한 마음을 너무 늦게야 알아버린 것입니다. 회한과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깊은 사랑이 지은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곁을 따뜻하게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은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통장을 조심스레 다시 상자에 넣고 어머니의 방문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어스름이 깔린 저녁, 영순 여사의 낡은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째 불편했던 공기는 마치 가시처럼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지요. 영순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은 깊은 강물처럼 흐르는 법이라 했던가요? 한때는 누구보다 살갑던 며느리 지은이건만 언제부터인가 작은 오해들이 쌓여 굳건했던 마음의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영순 여사는 며느리에게 닫힌 마음의 문을 좀처럼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지은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겨우 입을 뗀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영순 여사도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와 서운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애써 삼켰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고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는 영순 여사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더 이상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제 생각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녀의 두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와 자책으로 지새웠을까요? 지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까 두려워했던 절망감, 그리고 이제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영순 여사는 멍하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맑은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은 차갑게 닫혀있던 영순 여사의 마음 문을 조금씩 두드렸습니다. 진심이구나. 저 아이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구나. 영순 여사의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며느리를 향해 품었던 서운함과 미움이 거짓말처럼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대신 처음 지은이 집에 왔을 때의 앳된 얼굴, 서툰 살림 솜씨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던 정겨운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순 여사는 며느리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변해버린 것 같은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얘야, 지은아. 영순 여사의 목소리도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떨렸습니다. 꾹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는 듯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가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영순 여사는 흐느끼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은 지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주름진 영순 여사의 손이 닿는 순간 지은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영순 여사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지은아.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쌓였던 오해, 서운함,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사랑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하나가 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순 여사는 흐느끼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뭐 별건가. 이렇게 서로 보듬고 살아가는 거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거실을 감싸던 묵직한 침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울음소리가 채웠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영순 여사의 마음에 드리웠던 어둠은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여사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그토록 억척스럽게 움켜쥐려 했던 통장 속 숫자들이 이제는 한없이 부질없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가요? 어쩌면 그리 어리석었을까요? 늙은 애미가 되어서도 자식들 마음 하나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으니 나지막이 읊조리는 목소리에는 회한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통장 속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잊지 않고 엄마를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누고 안부를 묻는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식들이 보내는 가장 큰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고 또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자식들과 모든 오해를 풀고 난 후 영순 여사의 일상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돈 걱정을 하거나 자식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고요히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스며드는 온기마저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 미영이가 찾아와 엄마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멀리 나가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 딸은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혹시 심심하면 우리 동네 경로당에 가볼래요? 친구들도 사귀고. 아이고, 뭘 또 그렇게 번거롭게. 나는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가끔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뭘. 영순 여사는 딸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 쓸 생각만 한다며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늙고 외로울까봐 걱정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말입니다. 미영아, 고맙다. 다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이제야 사람 사는 맛을 좀 아는 것 같아. 딸은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영순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런 가족의 온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통장이 텅 비어 있어도 자식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살아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녁 무렵 아들 진호가 퇴근길에 잠깐 들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진호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사들고 왔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들의 마음에 영순 여사는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편해 보이세요. 좋아요. 그래, 좋지. 아주 좋다, 진호야. 다 너희들 덕분이야. 영순 여사는 진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수십 년간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근심과 걱정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 온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잊혀져 가던 행복의 가치를 다시금 상기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불안으로 가려졌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찾게 된 영순 여사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그 붉은색 표지의 통장이 제게는 견고한 성벽이었고 며느리 지은이에게는 넘지 못할 높은 문턱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으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던 제 나름의 자존심이자 혹여나 늙고 병들어 쓸쓸해질 나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은이가 제 통장에 대해 한마디라도 꺼낼라 치면 저는 저도 모르게 나를 세우곤 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제가 좀 봐드릴까요? 하는 지은이의 말에 제 귀에는 내 돈을 탐내는구나 하는 못된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었으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치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차마 제 마음의 빗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던 지난 세월의 습관 같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은이의 한결같은 보살핌과 진심을 마주하면서 제 굳게 닫혔던 마음에도 서서히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제 손을 붙잡고 밤새 간호해주던 그 모습, 제가 좋아하는 나물을 무쳐와 밥상에 올리던 그 정성, 무엇 하나 꾸밈없이 진실한 지은이의 마음이 저를 녹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내 돈이 아니라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제게 얼마나 큰 안도감과 미안함을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통장 한번 같이 볼까요? 이번 달 병원비랑 생활비 나간 거랑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의 손에는 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불안감이 엄습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지은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통장을 제 앞에 펼쳐 보이며 조곤조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한 내역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듯이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여기 지난주에 정형외과 다녀오셨을 때 나간 거고요. 이건 마트에 장 보러 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과랑 배 사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어머니 허리 물리치료 받으러 가셔야 하니까 이만큼은 남겨두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이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통장의 숫자들이 아니라 그 숫자에 담긴 지은이의 세심한 마음과 배려가 보였습니다. 제 허리 아픈 것까지 기억하고 미리 돈을 남겨두었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모진 시어머니였던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멍하니 통장을 바라보고 있자 지은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아 통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제 손등 위에 포개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제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통장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신뢰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손과 지은이의 손이 함께 통장 위에 닿아 있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통장은 더 이상 저 혼자 지켜야 할 돈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통장은 저희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제게 통장의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저는 그 통장을 통해 지은이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는 요양원 봉사활동 가서 필요한 물품 살 돈 좀 빼둘까요? 하는 지은이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을 뿐입니다. 제게는 이제 더 이상 통장을 향한 불안도 경계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두 손이 통장 위에서 제 손을 감싸고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함께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를 느낍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굽이굽이 돌아 제 갈 길을 가는 물처럼 영순 여사의 낡은 한옥에도 다시금 생기로운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찬바람만 쌩하니 돌던 마루 끝에는 어느새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돛돌 위에는 지은이 심어놓은 작은 화분에서 푸릇한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삭막했던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온기만큼 따뜻한 것은 없다고 했던가요? 한 지붕 아래 두 여인의 마음이 포개지면서 이 집은 비로소 집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질 때면 마당 가득 된장찌개에 보글거리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은아, 어여와서 밥 먹자. 영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뻣뻣함 대신 부드러운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에 들었던 책을 내려놓고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상에는 영순 여사가 직접 담근 나물 반찬과 지은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운데 굳이 불 옆에서 이렇게 땀 흘리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 할게요. 지은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영순 여사는 그저 넉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아가. 이 정도 움직여야 몸도 개운하고 또 이렇게 같이 먹는 재미가 있는걸.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걸 먹어주는 내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은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자신을 경계하던 영순 여사의 얼굴이 아직 생생한데 이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이 오고 갔던가요? 영순 여사는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 말고 지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조용한 시간이 한때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평화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서러움, 그 막막함은 이제 아득한 예시야기가 되었습니다. 대신 밥상머리에서 조잘거리는 지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맛있게 먹는 지은의 모습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영순 여사의 요즘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지은은 영순 여사의 마음에 성큼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 주로 사극이나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영순 여사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기구한 사연에 함께 울고 웃었고 지은은 그런 할머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라. 저리 기구한 팔자가 또 어딨다냐. 영순 여사가 혀를 끌끌 차며 드라마에 몰입하면 지은은 슬며시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어깨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어머니에게서 나는 오래된 한약 냄새 같은 것이 지은에게는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지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관계만이 가족의 전부일까? 자신에게는 없었던 따뜻한 보살핌과 조건 없는 애정을 이제 와서 이 낡은 한옥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영순 여사에게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기대받는 삶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여사는 지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또한 영순 여사의 적막했던 노년에 다시금 웃음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인연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낡은 한옥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순 여사와 지은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평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어나는 작은 꽃들처럼 이들의 관계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되어주며 두 여인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써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마루에 앉아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이들의 삶은 이제 잔잔한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낡은 한옥의 온기가 조용히 이야기해 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곤 하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머무는 사연 한 장, 달빛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